2019년 8월 인도의 한 소년이 올린 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아, 유명하죠. 예언한 친구 아닌가요? 네. So now I shall explain the danger to the world for 2019 November to 2020 April. This year is surely going to be really troublesome for the whole world according to astrology. 전 세계에 닥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소년. 과연 어떤 위험을 예언한 것일까? 영상 속 소년의 경고는 다음과 같았다. There will be widespread diseases across the world and economic disasters will happen. Gold prices will rise with oil. The airplane industry, automobile industry and motorcycle industries will suffer severely. 소년이 위험을 경고했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는데 귀담아 안 들었겠지 사람들이. 그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발생했다.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이후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퍼져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고 소년이 예언한 전 세계적으로 생겨난 질병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찾아온 경제 위기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항공 운송업계에 대한 전망까지. 세계의 어두운 상황은 소년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와, 어떻게 해? 이후 소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코로나19를 예언한 이 인도 소년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예언 당시 그의 나이 겨우 14살이었다. 중1 이때. 어린 소년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정말 신의 재능을 가지기라도 한 걸까? 그가 신비로운 예언가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천재성 때문인데 이미 10살 무렵 대학에서 점성학과 인도 전통 미생물학을 전공했고 고대 힌두어 경전을 외워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우와. 천재네. 게다가 전 세계 최연소 점성가인 그는 태양계 행성을 기초로 한 점성학으로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Jupiter and Saturn, whenever they get conjunct, they have been shown to be causing mass disaster and danger and a lot of trouble also. So this time is 2020, December 21st and also December 20th. And as I'm saying, there might be a second outbreak or there might be a disaster more severe than this to happen starting from December 20th and ending March 31st. New viruses will come for these vaccines. Superbugs will come and so many more new diseases will come. 목성과 토성이 일렬로 나란히 설 것을 예측하며 2020년 12월 코로나19를 넘어서는 두 번째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것도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죠, 저 때는? From this evening, I must give the British people a very simple instruction. You must stay at home. 소년이 예언했던 12월 20일 바로 그날 영국과 인도에서 규모가 더 크고 전염성이 강한 2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이어지며 이게 딱 전날이야? 소년의 예언대로 전 세계는 또 한 번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올해에도 계속된 소년의 예언. 그럼 이제 귀담아 들어야지.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니까. 국가적인 재난을 비롯한 전염병 사태, 경제 붕괴 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소년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나라는 미국, 일본, 인도. 실제로 소년의 예언 이후 2021년 6월 24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저것도 맞췄다고? 2021년 7월 3일 일본 시즈오카현 산사태 발생. 코로나와 검은 곰팡이증까지 더해져
최악의 시기를 맞이한 인도의 상황까지 정확히 적중했다. 코로나19를 예언하며 전 세계 화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천재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 소녀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인도의 천재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 자,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죠. 네. 자, 이 소년이 새로운 예언을 할 때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혹하게 만드는 영상. 너무 혹하는데요. 네. 저는 이미 뭐 또 설득이 됐는데. 네. 자,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영상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저 소년에 대한 뭐 기사도 보고 근데 네. 그때는 에이 얻어 걸렸겠지 그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영상이 저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혹하는데요. 네, 그러게요. 굉장히 그것도 약간 PPT까지 이렇게 틀어놓고 맞아요. 강연하듯이 네. 행성들의 움직임을 막 그리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괜히 좀 뭔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아비냐 아난드를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죠? 그래요? 둘 다 점성술로 예언을 했대요. 노스... 아니, 두 분의 한숨이 너무 커서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점성술. 자, 노스트라다무스는 중세 시대 때 별을 관측해서 미래를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대명사죠, 노스트라다무스는. 맞아요. 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1999년 종말론.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네. 그때 뭐 세상이 떠들썩했었는데. 네. 99년에 지구 종말한다 뭐 그런 거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영화도 그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뭐 아마겟돈, 딥 임팩트. 그래, 맞아. 만화, 영화 이런 거 엄청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뭐. 다 인기 많았죠. 책도 난리가 났었고. 어쨌든 그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기의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 혹시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 아실까요? 그렇게 열심히 노스트라다무스를 읽어보지 않아서 네. 기억이 잘 나요. 꽤 많은 것이 그래도 맞아. 일치했다는 그러니까. 건 알아요. 맞아요. 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에서 종말론에 대한 많은 뉴스가 쏟아지던 1999년 세기 말.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예언이 있었으니 1999년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바로 세계적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예언 때문이었다. 저 때 난리 났었죠. 맞아요. 저 고1 때. 그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했기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일까? 16세기 프랑스 전역을 돌며 의사로 활동했던 노스트라다무스. 그는 당시 유행하던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였지만 아내와 자식을 흑사병으로 떠나보내고 큰 상심에 빠지게 된다. 이후 점성술 공부에 몰두하게 된 노스트라다무스는 1555년부터 총 942편으로 이루어진 사행시 형식의 예언서를 집필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썼구나. 과연 몇 퍼센트나 맞았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를 의심하며 미치광이라 불렀던 그때 시대의 예언가로 이름을 떨치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2세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시를 쓰게 되었는데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도다. 싸움터에서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황금 세장 속에 눈을 찌르리라. 두 상처가 하나로 되어 처참하게 죽으리라. 그로부터 4년 후 거짓말처럼 프랑스 왕 앙리 2세는 마상 시합에서 눈을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는 최고의 예언가로 급부상하게 된다. 1666년에 런던은 불타 정의로운 자의 피를 요구하리라는 예언은 도시의 건물 85% 이상을 태워버린 런던 대화재를 정확히 맞췄고 맞았어? 어머. 이탈리아 근처에서 황제가 나타나 제국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예언 역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역사적 등장을 정확히 예측했다. 너무 소름 끼치게 정확한데요? 뿐만 아니라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등장, 대박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놀랍게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아생전 예언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는데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들을 맞추며 세상을 놀라게 한 세계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그는 어떻게 400년 이후의 세상을 내다본 것일까? 와, 저는 막 감탄하면서 봤는데 네. 정창욱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네. 계시고 막 비웃으시고 여기서는 계속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네. 우리 셋만 신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게 봤는데 자 인도 소년에 이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영상 두 분은 그죠 놀라셨죠? 놀랍기는 하죠. 네. 예. 왜냐면 너무 큰 사건들을 그래도 네. 맞추긴 했으니까. 그래, 굵직굵직한 근데 거. 아까 코로나19를 예언한 인도 소년과 노스트라다무스 두 예언가 모두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점성술로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아니 너무 저희 셋만 집중하고 셋. 곽 작가님 표정이 너무 회의적인 표정이에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거죠, 저희가? 왜 이렇게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너 그런 이야기까지 꼭 거기서 해야지 직성이 풀리겠냐? 직성. 직성이 풀리는 게 뭡니까? 뭐가 풀리는 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직성이 풀리는 게 뭐가 풀리는 거예요? 직성? 직성이 뭐예요? 예? 왜 뭐가 직성이에요? 어디부터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잔뜩 오늘 너무 예민하세요. 조선 시대에 유행했던 풍습 중에 직성복이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뭐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많은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하늘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패턴에 따라서 각자 자기 띠와 성별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을 관장하는 행성이 그 해에 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즘에 뭐 별자리 점 이런 거 보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금년에 무슨 띠니까 따져보면 수성이 나의 운명을 관장한다. 그러면 나의 직성이 수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직성이 화성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운세가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직성이 수성인 사람은 운이 되게 안 좋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성이 수성인 사람들은 그거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새해 첫날 아침 일찍 물을 떠가지고 뭐 그걸 놓고 뭐 빈다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거를 직성이 풀린다라고 한 거거든요. 조선시대에서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하늘의 행성들마다 띠와 성별에 따라서 그런 그 해의 운명이 결정된다. 요즘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누가 그걸 믿습니까? 직성이 풀린다는 말의 뜻도 모르고 그냥 다 사라졌어요. 그런 식으로 하늘에 있는 뭔가 되게 그런 신령스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뭐 행성들도 다 각자 뭐 어떤 신령이고 그것이 어떤 이런 뭐 마법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막상 그런데 우리가 우주선을 보내서 가보고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해보니까 수성, 금성, 화성 그냥 돌덩어리고 토성, 목성은 그냥 기체 덩어리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져 있잖아요. 그게 신령이 아니라고요. 그럼 인도 소년은 어떻게 맞췄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지금 왜 와서 뭐 행성이 뭐 어떻게 하면 좀 너무나 진짜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Jupiter and Saturn, whenever they get conjunct, they have been shown to be causing mass disaster and danger. 근데 다 됐다고 칩시다. 큰 그림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뭐 거대 운명에 바뀌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까이 있는 달이나 태양의 경우에도 뭐 일렬로 늘어설 때 밀물, 썰물 정도의 영향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 행성들이 저렇게 늘어섰다고 해서 지구에 어떤 변화가 올 거다. 저는 그 가정 자체부터가 뭐 별들에 일어나는 변화가 왜 내 삶에 변화를 줘야 돼요.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일단 그 뭐 예측했던 게 코로나19를 예측했다고 많은 문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게 정말 일치한 날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딱 그날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냐고요. 각 나라마다 온셋이 다르고 우리가 여러 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르고 맞아. 곡선이 달랐는데 일단 그것부터 의문이 되고 또 목성과 토성의 대결합. 정말 그 행성의 배열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났다. 너무나 일차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소년의 말이 근거가 없다.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어쨌건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렇고 인도 소년도 그렇고 맞춘 건 맞춘 거잖아요. 그죠? 물리학적으로는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예언이 미래를 바꿔버리잖아요. 주식이 오른다.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주식이 실제로 안 오르고 내가 어디 가서 충무로에 죽는다. 난 충무로에 절대 안 갈 거잖아요. 예언을 맞추려고 하면 제일 혹하다, 제일 혹해. 오히려 흐리멍텅하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맞았네.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최대한 일어난 사건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와. 그리고 예언을 믿는 마음이 누군가 나를 좀 속여줘.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언 같은 것을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믿는 것 같습니다. 설득된다. 오, 너무 설득됐어.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은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 네. 같이 한번 보시죠. 2003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조직 행동학을 가르치는 치피스 교수에 의해 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수업에 참여한 80명의 학생에게 특정 단어가 들어간 시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 그리고 도시라는 핵심 단어가 들어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였다.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지구를 흔드는 불이 일어나리라. 그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 근처의 탑들이 흔들리리라. 두 개의 커다란 바위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리라. 그러면 아레투사가 새로운 강을 붉게 물들이리라. 이후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를 읽은 첫 번째 그룹에는 이 시가 9.11 테러를 예언한 것인지 질문하였고, 두 번째 그룹에는 이 시가 런던 대공습을 예언한 것인지 질문을 해봤는데, 같은 시를 읽고 서로 다른 질문을 받은 두 그룹의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거 역시도 사람들은 대단하다. 몇백 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했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질문에 따라서 그대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9.11이었을 것 같나요? 하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리고 런던이었을까요? 하면 런던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한 사람이 그 대답을 그냥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면 맞는 것 같아 하고 약간 현혹되는? 아니, 그리고 저게 딱 그러지 무슨 않았을까? 뭐 어디서 몇 날 며칠 뭐 위치 장소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이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그룹의 학생들은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는데, 먼저 9.11 테러를 예언한 것인지 질문했던 첫 번째 그룹은 무려 68%의 학생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대답했고, 런던 대공습을 질문한 두 번째 그룹은 61%의 학생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대답했다. 진짜 의심하지 않네. 도대체 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사건을 예언했다고 대답한 것일까? 아까 전박 씨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네요. 질문대로 대답을 하게 되네요. 그죠? 런던 대공습은 1940년, 9.11 테러는 2001년, 시대와 장소, 규모까지 확연히 다른 사건인데 왜 두 그룹의 학생들은 모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우리가 점 보러 가거나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한테 갈 때 용한 점쟁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상황에도 들어맞을 수 있는 모호한 형태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Countries most susceptible to another wave of COVID-19 within this time frame, June 20th, 2021 to November 20th, 2021, November 21st, 2021, are going to be the UK, most of Europe, and several other countries which are boasting about their vaccination efforts, a lot more. USA and India also might be susceptible to another third wave, so we also need to be careful here.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건지 용하다고 했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답을 껴맞춰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생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반엄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반엄. 시대의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는 PT 반엄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도 옥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이야기야라고 알게 돼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렇게 애매하고 되게 일반화된 말들을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이거는 내 상황인 것 같아, 이건 이거 같아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스스로 상상해서 맞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터질지도 모르고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뇌에서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사실은 멘탈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실제 통계 중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0명 중 7명 이상이 번아웃이 왔을 거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라도 맞는 것 같은 애가 예언을 하면 얘 말을 믿으면 내 불확실성에 조금 위안이 되니까 마음의 안정감은 생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언을 좋아하고 믿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 좀 더 진지하게 정말로 뭔가를 꼭 맞추는 거, 미래의 일을 꼭 맞추는 거, 이런 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규칙성.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하고는 조금 다른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내서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점성술하고는 다른 건가요? 점성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모호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식이 일어난 거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하늘이 밝게 있는데 갑자기 쓱 어두워지면서 깜깜해지고 순간적으로 햇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한기가 싹 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약간 좀 정확합니다. 그거를 놀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일식이나 이런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다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립니다. 너무 이상한 체험이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어떤 사람이 하늘을 딱 보면서 내일 일식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일식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렇겠다. 태양을 움직이는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별들을 잘 관찰해서 행성들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잘 따져가지고 사실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아내서 자연현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과학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화학적으로는 그렇고 물리학 교수님 입장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확률 제로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확률 제로? 제로니까 안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로또 1등 명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어디선가 로또 1등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이왕 살 바에는 그치, 거기 가지. 우리 동네가 아니라 거기 가서 사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가게의 매출은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도 거기서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100배, 1000배 올라가는 거죠. 과학자들의 예언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결국은 통계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통계학이다. 그렇죠. 네, 데이터가 모인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한다.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과학자들 중에서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예언 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뇌를 왜 갖고 있을까요?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쓸모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내가 쓰나미가 몰려온다. 얘는 보고 저렇게 몰려오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몇 초라도 뇌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머신인 거예요. 미래를 계속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화의 과정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라고 하면 빅데이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은 경험이 쌓여서.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중에 뭐가 쓸모 있는 데이터인지 네. 이 데이터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억해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건데 사실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뇌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통계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관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또 의심이 하나 생기는데 그 인도 소년이 어린 시절 점성술도 전공하고 그리고 고대 인도 미생물학도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맞아, 10살에.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심쩍었습니다. 아마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그 조사를 해봤어요. 이분에 대해서 뭐 다른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계세요. 뭐 당연히 점성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미생물학적인 부분을 자기가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그 비슷한 식의 인도 전통 사상에 따른 어떤 것을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친숙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약간 풍수지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자신이 공부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웠느냐라고 하면서 뭐 어떤 학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막상 저 학교에 대해서 찾아보면 뭐 변변한 홈페이지가 없다라거나 뭐 홈페이지에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냥 건물만 이렇게 떨렁 나와 있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입학해서 열심히 배우시면 뭐 졸업장 드립니다라는 뭐 이런 식의 학교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이게 가르쳐 주는 곳이다. 그래서 경력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뭐 객관적으로 이분이 어떤 정도의 뭐 어떤 학업적인 성취를 이뤘다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언에 관해서 다양한 과학적 가능성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예언가들의 예언은 정말 미래를 예측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1921년 멕시코 과달루페 대성당. 성당을 뒤흔든 폭발이 일어났다. 거센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에도 훼손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액자에 넣어둔 성모 마리아의 그림. 그림은 단 1%도 훼손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를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성모의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8년 크리스마스 저녁 12살 소녀 소피는 선물로 받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중 하늘에서 나타난 성모의 형상을 발견했고 2015년 미국 조지아의 한 성당에서도 미사를 드리는 신도들 사이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는데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2년 말레이시아 종합병원의 7층 창문, 아르헨티나의 가정집 물탱크 외벽에서도 성모의 모습이 나타나 화제가 되었고 우리나라 강원도 양양에서도 아기 예술을 하는 성모 바위가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강원도. 양양. 심지어 성모의 모습이 나타난 치즈 샌드위치는 28,000달러에 팔렸고 아르헨티나 성당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벽에 옷주름이 입체적으로 피어있는 푸른색 형상의 3D 성모가 나타나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그런데 멕시코의 한 도시에서 그 어떤 성모의 발현보다 더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났다. 2007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서 열린 아름다운 길이라는 예술 축제. 이 축제에서는 예술가들이 아스팔트라는 캔버스를 활용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기에 사용된 재료는 오직 분필과 파스텔뿐이었다. 분필로 그린 그림은 재료의 특성상 며칠 지나지 않아 서서히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다. 그로부터 13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설마. 아무것도 없었던 평범한 주차장 바닥에서
성모상이 나타난 것. 이 그림은 13년 전 축제에서 그린 그림으로 밝혀졌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 그렸던 다른 그림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성모상만이 나타났다는 사실. 성모상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주차장의 청소 담당 직원이었는데 Te planto todos los días y todos los días yo hago la limpieza y riego aquí las palmitas y todo. Entonces todos los días le echaba agüita y ahí voy y de repente se empezó a ver una como los ojos primero y luego el otro y luego aquí en la frente. Y para mí como que es un rostro, así quedó y ya todos los días le echaba y hace poquito y ya empezó y hasta que dije no, para la imagen de la Virgen de Guadalupe. 물로도 안 씻겼대. 13년 만에 나타난 성모 형상은 세간의 화제를 모았고 시민들은 줄지어 성지 순례에 나섰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성모상에 대한 보존 작업을 진행 중인데 수시로 자동차가 드나드는 주차장에서 13년 만에 나타난 기적 같은 그림.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의 두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기적의 발현입니다. 미스터리한 성모 형상들이 아직도 세계 각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가 방금 봤던 성모 마리아 상 아닙니까? 그렇죠. 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13년 만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소재가 주는 분위기의 힘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방금 듣는 이 영상 나레이션도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 이분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 좀 신비롭게 느껴져요. 그냥 뭐 제 목소리로 뭐 무슨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혹은 뭐 주차장에서 별 느낌 안 마리아가 나타났다. 느낌 안 마리아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다. 그로부터 13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느낌 안 마리아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별로 안 올 수 있거든. 근데 이분이 그런데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니까 되게 막 신비한 이런 느낌 들잖아요. 믿게 되고. 그래서 좀 신성한 소재였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종교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강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좀 강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내용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그런데 뭐 다른 성모상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멕시코에서 있었던 2007년에 그렸는데 2020년도에 다시 1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났다. 맞아. 근데 다른 쪽들은 다 지워지고 여기만 나타났다. 성모상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지. 이 성모상을 그림을 그린 화가가 사용한 그 소재가 아무래도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가정은 이분이 사용하신 색소의 일부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어떤 이유라도 그 깊게 침착됐고요. 그러면은 표면 부분에 있는 모습은 뭐 비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졌지만 내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밑에 침착되어 있던 색소가 13년이 지나서 드러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뭐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아, 그 그림을 그린 분이 어떤 제품을 썼는지. 예. 그 다른 그림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도. 예. 그렇게 보면 이분이 사용하신 어떤 재료가 분명히 다른 화가가 사용한 것과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건지는 지금 그 물리학자는 잘 아니면 모르고요.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제품을 사용했는데 아까 보니까 도구를 쓴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더라고요. 그분 손바닥에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 손바닥에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뭐 아주 이상한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종이 벽지였다 이런 거 같으면 어떤 사람은 붓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나는 손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손에 손때 같은 게 다 그 길을 따라서 묻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만 먼저 세균이 자라고 곰팡이가 자라고 해서 썩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썼기 때문에 색이 먼저 변한다 이런 거 사실은 생물학 실험 같은 경우 할 때는 굉장히 자주 발생한 일입니다. 손이 닿은 곳만 막 뭐 실험하던 게 다 죽어 있고 뭐 이런 일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경우에 딱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왕왕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자, 아스팔트에 나타나는 그 선모상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스페인에도 지워도 계속 나타나는 벽화가 있대요. 1971년 8월 스페인 안달루시아에 위치한 벨메즈 마을. 이곳에서 매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바로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 페레이라 고메즈의 집에서 의문의 형상이 발견된 것. 오. 부엌 바닥에 선명히 나타난 사람의 얼굴. 정체 모를 형상에 놀란 가족들은 미스터리한 얼굴 형상을 지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급기야 부엌 바닥을 시멘트로 덮어버렸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나타난 얼굴 형상. 더욱 놀라운 것은 부엌뿐만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얼굴 형상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가족들은 부엌 바닥을 파내려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유골들은 11세기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의 유해로 밝혀졌는데 과연 이 형상은 그들의 억울한 원혼이 떠오른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생긴 얼룩이었던 것일까? 이거 뭐 저도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성모 마리아처럼 얼굴이 나타나니까 더 미스터리한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딴 이유로 인해서 자꾸만 지워지지 않는 형상이 있었는데 마침 그거를 사람의 모양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네. 자 그러면 절대로 저런 벽면에서 없애려고 해도 정말 잘 안 없어지는 거. 뭐죠? 곰팡이. 곰팡이는 결로에 의해서 습기가 나는 곳에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습기가 나는 한은 지워도 또 생기고 깎아내도 거기서 또 돋아나고 계속 생기거든요. 아마도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곰팡이다. 곰팡이다. 근데 멕시코 아스팔트에 나타난 성모상의 사례는 색깔까지 선명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건 뭐 곰팡이도 아니고 정말 미스테리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건가요? 저희 다빈치 실험실에서 네. 비슷한 현상을 재현할 수 있거든요. 에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정말요? 이거 하나요? 뭐요? 실험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볼까요? 볼까요? 야, 오늘은 또 뭐예요, 이게? 흙과 그냥- 백이 있는데. 오늘? 약간 뭔가 현대미술 작품 같지 않습니까? 자, 어떤 실험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직접 MC 세 분께서 실험을 해보실 거니까 네. 가운을 좀 입어야 또 실험하는 느낌 나지 아, 않습니까? 좋죠, 좋죠. 아, 여기 또 저희만 입으라고 이름이 저희만 써있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입고 나서 뭐 하면 뭐 되는 겁니까? 할까요? 이 네. 까만색 이 모양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나타난다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 드라이기가 하나씩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아, 예. 맞아요. 이 드라이기로 이 그림을
샅샅이 훑으시면서 열기를 한번 쭉 내뿜어 보겠습니다. 말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샅샅이 훑어주시면 돼요. 따뜻한 바람. 따뜻한 바람. 따뜻한 바람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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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마르면서 나오는데, 야. 우와! 과학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과학입니다. 우와! 이건 씨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게 뭐냐고요? 이게 화학입니다. CHEMISTRY. 와우. 이것이 화학입니다. 죄송한데 겨드랑이 좀 말릴게요. 역시 구석구석 깔끔하게 말리는 겁니다. 야, 이건 박수 드릴게요. 어떻게 말리는 것만으로 검은색을 없앴지? 신기한데? 이 정도로 감동하시기엔 조금 이른 느낌도 있죠. 자, 다음에 보실 것은 이 하얀색 그 캔버스인데요. 화학은 드라이기라는 뭔가 그런 기구가 필요하겠지만 물리학은 그렇게 복잡한 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경쟁 구도가. 네네. 이쪽에 보시면 그 물총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두 분이 혹시 제 이름 까먹으셨습니까? 네, 이 두 분이. 장성규라고. 장성규, 예, 맞습니다. 네네네. 장도연입니다. 장도연.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물총을 하나씩 들으시고요. 물총 하나씩. 물을 이 흰색 이 화면에다가 발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발사하면 돼요? 야, 저기는 오히려 말리고 여기는 적게 만드는. 완전 반대인데요? 색깔도 반대고 형식도 반대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자, 물리학이니까 물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우와! 와, 우리다, 우리! 대박.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힘드네. 이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시험? 확실히 전기가 좀 있어야겠네요. 이 정도가 최선일까요? 예, 이제 된 거. 좀 준박 씨 앞머리 좀 만들어 드려야겠다. 정말. 머리가 지금. 그래요. 와. 근데 뭔가 멕시코 그 성모상처럼 약간 희미하게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물을 계속 부을수록 나타난다고. 그림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네. 오, 신기한데요? 저희가 이걸 하는 사이에 저쪽 그림은 이제 다시 다 말려야 되는 어디 갔어, 나? 우리가 두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나 어디 갔어요? 얼굴이라도 나오게 해줘. 예. 오, 재밌네요. 신기하다. 네. 그럼 저희가 원리는 또 스튜디오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놀랐습니다. 일단 그냥 완전히 까만 캔버스였는데 저희가 드라이기로 말리자마자 그림이 막 나왔단 말이죠. 굉장히 선명하게. 네. 이 현상만 봤을 때 이 멕시코의 성모 마리아상이 나타난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드라이기를 권하셨던 거예요? 이 놀라운 현상의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가설이 바로 열이기 때문입니다. 열. 우리가 방금 드라이기로 이렇게 열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형체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멕시코도 뜨거울 때 좀 뜨겁습니까? 멕시코에 어느 날 좀 특별히 뜨거운 열기가 있는 날이 있었다. 또한 그 위치가 마침 또 아스팔트 위였죠. 아스팔트 까만색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더 뜨거워지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그런 강한 열로 인해서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안 보이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기하다. 우리 방금 전에 실험한 것에서는 약간 좀 특수한 그런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실험이 잘 되게 한 거거든요. 온도에 반응하는 잉크가 실제로 존재한다?
잉크예요? 잉크가 온도에 반응한다고? 검정 잉크를 바른 캔버스에 열을 가하자 우와. 한 폭의 수채화가 맞아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기적의 발현.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일주일 전 평범한 미술 작업실. 첫 번째 실험 준비는 바로 마법처럼 사라졌다. 기적처럼 다시 나타나게 될 밑그림 그리기.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인 만큼 현대 미술 작가이자 설치 예술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현대 미술 작가님. 그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리고 장장 5시간에 걸쳐 기적의 주인공 완성. 완성된 그림은 의문의 장소로 옮겨졌는데 진짜 작업은 이제부터다. 이곳은 바로 잉크의 비밀이 밝혀질 특수 인쇄 전문 업체. 이번에도 정밀한 작업을 위해 전문가가 나섰다. 먼저 특수 제작된 재판 아래에 그림을 눕히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드디어 의문의 잉크를 도포하기 시작하는데 검정 잉크가 덮이자 사라져버린 수채화. 과연 검정 잉크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시온 잉크. 시온 잉크. 시온 잉크란 영하 15도에서 영상 65도까지 온도별로 색깔이 변하는 특수 잉크인데 온도에 반응하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온도에 따라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거나 배열 방법이 달라지면서 색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는 평범한 검정색 잉크로 보이지만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투명으로 반응하면서 그림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잉크가 투명한 색깔이 되는 거구나. 자, 이번엔 핑크색 시온 잉크를 준비했다. 골고루 잘 도포해봤지만 어째서인지 상온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시온 잉크. 그런데 냉장고에 넣는 순간 서서히 선명해지는 글씨. 이번엔 검정색 시온 잉크와는 달리 낮은 온도에서만 반응하는 시온 잉크였던 것이다. 일명 카멜레온 잉크라 불리는 시온 잉크는 수박의 가장 맛있는 상태나 요리하기 좋은 때를 알려주는 프라이팬까지 생활 속 여러 방면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신기하다. 네, 시온 잉크, 시온 도료라고도 하는 물질인데요. 이게 온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온 도료를 이제 발라놓으면 이제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데 아까 도현 씨 그 그림에다가 발라놓은 것은 31도 이상의 온도가 되면 투명해지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시온 잉크가 사실 실생활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또 재밌는 응용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2017년 6월에 미국에서 이제 계기 일식이 있었어요. 네. We got about 15 seconds here. It's oh wow. Oh yeah. Don't look at it yet. Don't look at it yet. 그 계기 일식 기념으로 미국에서 우표를 발행을 했었는데 그 우표를 보면은
그 가운데 지점, 지금 일식이 일어난 것처럼 가운데가 까만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저 가운데 지점을 손으로, 그러니까 체온으로 꾹 누르면은 달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달이 태양을 가렸을 때 일식이 나타난다는 거를 와, 이런 아이디어다. 응용 현상인 거죠. 진짜 아이디어다. 그리고 시온 잉크의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차가운 컵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왔는데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원래 콜드였는데 어? 설마. 설마. 오! 뭐야. 나타나. 뭐야? 어? 핫. 아, 그러네. 네. 검정색 글씨로. 검정색 글씨죠. 예. 올라갑니다. 지금 하얘집니다. 갈색 자체가 하얘지면서 컵 자체가 하얘지면서 그러네요. H.O.T가 나오네. 와우. 이런 것도 이제 이것도 되게 아이디어 상품 같네요. 네, 아이디어 상품이죠. 물이 뜨거운 물이 담겨 있으면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데 아주 유용한 상태일 수도 있죠. 그러네. 이게 아까 반대 그 콜드 글자는 콜드 글자는 이제 하얀색으로 잘안 바뀌면서 보이게. 점점 없어지고. 이거 안전을 위해서도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네요. 유용하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맥주가 가장 시원할 때 그래서 광고를 했던 것 중에 마크가 나타나는 라벨, 거죠. 맞아요. 맥주 맞아요. 라벨지의 맞아요. 특정 온도가 되면은 올라가. 딱 변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그것도 있어요. 소주. 그렇죠. 두꺼비. 네, 두꺼비. 맞아요. 그것도 다 시온 잉크. 시온 잉크의 활용. 정말 우리 삶에 가까이 있구나. 네,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네. 네.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화학의 세계에서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충분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흔한가요? 어머, 마법을 왜 배웁니까? 화학이 있는데 우리. 화학이 있는데 우리. 어머, 마법을 왜 배웁니까? 화학이 있는데 우리. 근데 멕시코의 그 성모상 그림의 바닥은 아스팔트였잖아요. 아스팔트 위에도 시온 잉크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 화학적 설명의 한계인 거죠. 그 화학적 설명의 한계인 거죠. 또. 그게 아니라 거기 보면 그 분필과 뭐 그런 거 있죠.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시온 잉크 발랐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 분필하고 파스텔만 사용했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그 그림이 나타난 거라면 그 시온 잉크 말고도 열 때문에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역사 속의 사례로 좀 알려진 사례로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 치하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그 희생자들이 안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잡아가서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외부에 편지를 쓴다거나 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면 다 중간에서 검열을 하니까 그게 알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소변으로 편지를 쓰면 그 소변의 성분과 종이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마르고 나면 색깔이 연해져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열을 가하면 다시 변성이 되면서 뚜렷하게 색깔이 나타난다라는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밀 편지를 써서 나치 독일의 만행을 고발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러한 시온 잉크 같은 이런 상용 제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열 때문에 색깔이 드러나는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성모상 그림이 나타난 그날 유독 날씨가 더웠다면 열에 의해서 숨겨진 그림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미스터리 영상을 봤을 때는 물을 뿌렸을 때 그림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que planto todos los días y todos los días yo hago la limpieza y riego aquí las palmitas y todo. Entonces todos los días le echaba agüita y ahí voy y de repente se empezó a ver una como los ojos primero y luego el otro y luego aquí la frente y para mí como que es un rostro, así quedó y ya todos los días le echaba hace poquito y ya empezó y hasta que lo dije no, con 그럼 멕시코에서 나타난 성모상에 대한 원인이 물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제 생각에도 열보다는 물이 그 멕시코에서 성모상이 다시 드러난 것을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기적의 발현의 가설은 바로 물입니다. 물? 다시 찾아온 작업실. 이번에도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시 한번 밑그림부터 그려보는데 계속되는 작업에 어느덧 해는 지고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도 끝이 보인다. 드디어 6시간 만에 완성된 다빈치 MC들의 수채화. 그림이 완성됐다면 이번에는 수변 잉크를 준비하자. 수변 잉크. 먼저 잉크를 골고루 섞어준 뒤 저 하얀 잉크. 그림 위로 빈틈없이 발라주는데 그런데 아무런 반응 없이 투명하게 발라지는 잉크. 과연 기적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잠시 후 놀랍게도 하얗게 건조된 잉크 뒤로 모습을 감춰버린 그림. 우와, 아예 덮였다. 그림을 사라지게 한 수변 잉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번에도 원리는 간단하다. 수변 잉크는 물에 닿으면 색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특수 잉크인데 하얀 수변 잉크의 핵심인 실리카 나노 입자가 물에 젖으면 투명하게 변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이 닿으면 색이 변해 교체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기적이. 워터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색이 나타나는 워터북. 맞아, 이거 있어. 아이들이 좋아해. 그죠. 비 오는 날 꽃이 피는 우산도 모두 같은 원리. 그런 이유로 원래는 하얀색의 불투명 수변 잉크이지만 그 위로 물을 뿌리자 하얀색 수변 잉크가 투명으로 반응하면서 사라졌던 MC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 멕시코랑 비슷해요. 맵기 있고. 와. 그 물총을 쏘면 그림이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앞에 그 실리카라는 물질을 이야기했는데 실리카가 수분을 함유하게 되면 그 실리카 입자의 굴절율이 변합니다. 네. 굴절율이 변해서 물과 같아져요. 그러면 이 수채화 그림 위에 물과 실리카가 같이 있으면 물과 같은 굴절율을 갖게 되니까 그림 위에 물이 한 겹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투명해지는 거죠. 이거 굴절율의 변화로 설명을 하는 거라서
그 복잡한 화학식 그런 거 설명 그 필요 없이 굴절률만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 화학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죠. 화학은 필요가 없다. 아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화학은 결국은 물리학으로 환원된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화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화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도료의 형태로 화학 물질의 형태로 잘 만들어가지고 편리하게 이렇게 그렇죠. 그것이 바로 화학의 아름다움이다. 화학의 끝나고- 베이스. 끝나고 두 분이서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바닥에 어떤 그려졌던 예가 있을까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방수성을 가지고 있는 수변 잉크를 바르면 그러면 비가 왔을 때만 아래에 있는 본것 같은데? 보여주는 너무 멋있다. 그런 걸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저런 형상의 아트들을 이제 레인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거 봤어요. 비 오는 날만 볼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은 그냥 물질을 젖게 하니까 좀 지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역으로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건 또 신기했어요. 그 수변 잉크는 아니지만 물에 반응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이게 물에 닿으면은 이제 침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흔히 침수가 되면은 배터리 근처 쪽에 그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수리를 했을 때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우기는 분들은 나중에 민망하실 수가 그럴 수 있어요. 있죠. 맞아요. 이 처음 알았어요.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이게 침수됐다 안 됐다는 이제 뜯어 보면은 그 안에 잉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야,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위에 분필로 그림을 그렸다면 지워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거는 금방 지워질 겁니다. 금방. 3주 정도일 것 같아요. 원래는. Festival en el 2007 llamado Festival Belavia. Este festival consiste en realizar figuras o imágenes o dibujos sobre el piso con una técnica de gis. Esta técnica es bien sabido por todo el mundo, pues el gis no te dura ni 3 semanas, o sea, básicamente puede durar 3 semanas y todavía como muy apenas. Aquí la cosa es que resurge justamente después de 13 años. 하긴 멕시코는 13년 동안 더운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13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사라졌다가 13년 만에 갑자기 딱 나타났다. 요거는 미스터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로는 왜 13년 동안 안 보이다가 그러니까. 13년 뒤에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도 비가 오거나 물이 있었으면 제가 생각하는 그 가설에 의하면 보였어요. 그럼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신비롭다는 생각은 드는데요.